조금만 더 합시다. 거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 부산에 무슨 공항 세운다 그랬죠? 거기 지명을 잃어버렸네. 부산에 그 가덕도 신공항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 돈이에요? 국민들 돈일 거고. 수혜자는 누구예요? 물론 거기 일정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혜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김해 신공항도 있고 그런데 또 그거 꼭 필요한가? 라고 불만은 좀 가질 수 있지만 누구는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죠. 내 돈이 얼마 나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돈 중에 뭐가 얼마나 쓰였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쪽 지역에 사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밀양에 세운다, 가덕도 세운다 할 때 굉장히 서로 싸웠죠. 왜? 이득이 되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굉장히 원하지만 비용 부담자들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배 정책은 크게 반대 없이 잘 그래서 이 도로 같은 것도 어때? 도로 같은 거. 우리가 모르는데 저 도로 뭐하게 세웠지? 하는 도로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정치인들 어떻게 해요? 선거철 되면 내가 선거철 되면 프랜카드에다가 너 뭐 유치 맨날 이거 써놓죠. 전부 다 분배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기 뭐 했다고 많이 했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포크베럴이라는 것은 돼지 우리의 먹이통, 돼지 먹이통이라는 뜻인데 거기 먹이 주면 어때? 서로 막 먹으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자 여기 자기 돈도 아니고 예산이다. 이때 지역에 있는 개발 예산이 있다. 그럼 서로 가져가려고 굉장히 서로 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서로 가져가려는 행동들. 그걸 포크 배럴이라고 그러고, 로그롤링이라는 것은 여러분 통나무 같이 굴리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거 있죠. 우리 예산 많이 이 TV에서 같은 거 보면 여야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쵸? 내가 이거 양보할 거니까 자기들끼리 예산결산위원회 같은 내가 이 정도 너 용인해 줄게. 내가 내 지역에 이거 가져올 거거든. 좀 해줘. 뭐 이렇게 많이 하죠. 나눠먹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같이 통나무 굴리듯이 하는 거. 그런 것들 로그롤링이라고 그래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중요한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쌤 그래서 분배 정책이란 건 엘리트가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익 집단이 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트론이나 다원주의 모두가 타당하지 않고 제3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요. SOC 사업 같은 거 방금 우리 도로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인이나 뭐 기업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이죠. 그렇죠? 수익 같은 게 직접 어떤 수익이 있다 이런 거 없잖아. 간접적이죠. 그 다음 규제정책은 여기 규제정책은 개인에게 주로 개인적인 행위를 하면서 직접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불공정 경쟁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규제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질서 구현을 위해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다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규제정책은 보시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양가로 2번에 지난 부분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자,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예컨대
예. 그래서 거기 2번, 3번 예컨대 환경오염 규제, 산업 및 공공안전 규제, 식품안전 규제, 독과점 규제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정책이다. 자, 6번 한번 읽어볼까요? 규제 정책은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가 갈라먹기식 한다는 거 아까 분배 정책, 배분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 왜 그러겠어? 규제를 하게 되면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규제 정책에서는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보는지를 놓고 벌이는 이해 당사자간의 제로섬 게임이 발생하고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봐봐요. 도서 가격 정가제, 택시법, 단말기 유통법, 대형 할인점. 이번에 이제 또 대형 할인점 나왔던데.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그거 규제하면 휠 돌아가면서 쉬도록 하죠. 휠 하면 전통시장은 분명히 혜택을 받는 거고 대형 마트는 분명히 손해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건 명확하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쌤 이왕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회보장제도, 누진소득제, 연방주택이건, 그다음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시중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건 뭐냐면 지금 일단 사회보장제도는 알겠죠? 사회보장제도는 부자들은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죠. 그다음 누진세제도는 그런 거 알죠? 몇 천만 원 받으면 세금이 38% 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 이를테면 10억을 번다 그러면 세금 40%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외국에 나가는 선수들 있죠.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 영국은 50%예요.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 받았다 그러면 50억이야. 세금 줘야 돼. 네? 자, 그런 것들이 누진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쌤, 이를테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은 사람 세금 안 내요. 그렇죠? 심지어 환불까지도 받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계급 대립적, 계급 정책적 성격으로 규제 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며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아무래도 우리 진보 정권이 잡으면 아무래도 어떤 걸 펼치려고 그럽니까? 재분배 정책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죠. 복지 정책 많이 쓰려고 그러죠. 아무래도 보수 정권이 잡으면 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수 정권들은 선별적 복지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진보 정권은 그러지 마. 우리 옛날에 그 무상급식 할 때 아이들에게 가난한 애들만 주지 그걸 다 줘. 그런데 진보 정권에서는 뭘 그래 다 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건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 다음 재분배 정책은 일반적으로 제로섬 게임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누가 둘 다 이길 수는 없어. 한 사람 손해볼 수밖에 없죠. 엘리트주의적인 정책 결정 형태로 엘리트와 대양 엘리트의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재분배 정책 결정에서는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부 부처 및 관련 이익 집단의 상호 밀접한 관계하면서 정책 내용을 협상하고 형성해가는 이른바 철의 삼각형, 삼자연합. 나중에 곧 배웁니다. 그게 나타날 확률이 크다. 그렇죠? 구성정책은 처음부터 로이가 주장했던 정책이 아니에요. 72년 나중에 한 10년 뒤에나 나오는 추가한 정책이에요. 구성정책. 그렇죠? 그래서
구성정책이란 정치체제와 조직변경 또는 정부기관 신설, 변경 등에 관한 걸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력은 없는 거죠. 정당이 그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정부 자체의 운영 규칙에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기관 신설 또는 변경, 선거구 조정, 공직자 보수 및 연금 조정 뭐 이런 거 하는데 국민들은 직접 관련돼 있는 거 아니죠? 1972년에 추가된 정책 유형으로 구성정책은 게임의 법칙이 일어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죠? 게임의 법칙이 뭐냐면 선거구 신설 같은 거 할 때 어때? 서로 간에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최근 신제도주의자들의 제도에 관련된 구성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구성정책 아까 자, 신제도주의자들의 이런 정책들이 인간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원래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별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조금 강조되고 있다.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쌤, 이 로이가 분류한 게 다 좋은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거이면서 이거이면 안 되죠. 이거이면서 분배정책이면서 재분배정책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를테면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주는 거니까 분배 맞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농업인에게만 줘요.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농업인에게만 주는 게 이게 재분배 정책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어떤 정책은 뭐다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의 모호성과 유형화 기준의 불확실성. 그래서 특히 구성정책이 이 영역의 정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구성정책이 정확히 간접적이고 행위에 맞는지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해는 됐어요? 그냥 쭉 하고 10분 더 저기 할까요? 빨리 끝낼까요? 너무 빨라, 너무 지나가 버려서. 흐름상 여기서 끊고 하긴 좀 그렇고 너무 지났으니까 10분 빨리 끝내면 되잖아. 40분, 45분에 그렇게. 제가 꼭 시간을 지킨다면서 하다 보면 지나가 버려요. 그다음 이 리플라이어 프랭클린 이 사람이 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이가 아까 정책 유형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 아까 우리가 로이는 정책의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대. 그랬더니 여기 프랭클린은 정책 결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책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세분하게 더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정책 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정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정책 집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 다음에 나 봐봐요. 나. 정책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규제 정책을 뭘로 나눴다? 두 가지로 그래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규제는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다? 이건 다 맞는데 그래 그렇게 하자 하는데 여기 규제에는 뭐가 있다?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가 있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가 있다. 사실 그 다음 이제 거기 리플라이어고 프랭클린은 이건 뭐 다루지 않아 버려요.
이건 놔두고 그냥. 그러면 왜 그걸 나눠야 되느냐고 하냐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결정 과정 말고도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그렇죠? 그럼 먼저 배분 정책은 아까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달라진지는 다 이야기했죠. 집행 과정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배분 정책이 정해지면 선생님 이게 가능하대요. 자, 도로 건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SOP 매뉴얼, 우리가 매뉴얼 같은 거 있죠. 딱 어떤 일이 일어나면 딱 어떤 단계로 하자. 이게 표준 운영 절차예요. 그렇죠? 표준 운영 절차가 SOP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대로만 그냥 그러니까 집행이 굉장히 쉽다는 거죠. 배분 정책은. 분배 정책이나 배분 정책은. 근데 경쟁적 규제 정책 봐요. 경쟁적 규제란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제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거. 경쟁적 너무 경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그걸 규제하고 특정 대상에게만 허가 같은 거 내준다든가 인간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적 규제 정책은 규제적 성격과 분배적 성격이 혼합된 정책이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방송국 설립인가, 항공노선 배정, 이동통신사 선정. 우리 이동통신사 선정할 때 어때? 많은 통신사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으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몇 개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나머지는 못하게 했으니까 규제정책 맞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한 거죠. 그래서 분배와 규제가 섞여 있다. 공익을 위해 또는 공급업체들이 지나친 경쟁을 억제할 목적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때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줌. 그래서 자, 집행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밑에 봐본 권리를 따내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자에 대해서는 그 권리 행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을 통해 규제하기도 한다. 그 다음 보호적 규제 정책. 자, 거기 보니까 보호적 규제 정책이라는 건 다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 내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경쟁적 규제 정책에 비해서 재분배 정책에 더 가깝다. 그렇죠? 일반 대중, 소비자,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최저임금제 대표적이죠. 그 다음 거기 대기환경오염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누굴 위해서? 일반 대중을 위해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기 규제를 쉽게 완화해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일 뒤쪽에 라번에 정부 규제를 할 때 신중히 검토. 환경 규제를 완화하면 누구나 뭐 공장 짓고 그러면 환경이 크게 오염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재분배 정책은 그래서 재분배 정책에는 이념되기 때문에 아까 집행 문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집행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 분배,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 정책 순으로 집행에 대한 갈등이 심해. 그러면 쌤 거꾸로 우리가 집행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배분, 경쟁 규제, 보호 규제, 재분배 정책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보호 규제하고 재분배 규제에 이렇게 원래는 이게 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따옴표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보호적 규제가 재분배하고 조금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쌤, 최저임금제 한번 생각해봐. 이 임금 이하로는 주지 말아라 이거죠. 분명히 보호적 규제 맞죠? 노동자들.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 주로 혜택을 보는 거야? 저소득층이 혜택을 좀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어느 정도 그 사람 일이 조금 뭐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좀 더 많이 주라는 거잖아. 자, 사장 입장에서는 자, 선생님 봐봐요. 200만 원이 최저임금이라 합시다. 근데 미안합니다. 노동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50밖에 안 돼. 근데 제가 150 주면 돼, 안 돼? 200을 줘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내 소득을 이쪽으로 다시 부자 소득을 이렇게 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재분배 정책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야. 완전히 뭐 정확히 재분배 정책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말 들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되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알몬드와 포웰에서는 거기서는 이것만 보면 됐습니다. 알몬드와 포웰은 로의 유형론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들을 포괄하여서 추가적인 범주로서 추출 정책과 상징 정책을 제시했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추출과 상징 정책. 시험 문제에 뭐 거의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출 정책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 세금 내고 조세하고 병역 군대 가고 토지 수용하고 이런 건 네 가지 중에서 어디다 넣기가 상당히 애매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그런다? 추출 정책이다. 그 다음 선생님 국가에서는 애국심 고취하고 국민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월드컵 열고 막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올림픽 열고. 그럼 어디다 넣기 애매해. 그런 것들은 상징 정책으로 하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덧붙였다는 말이에요. 이해는 됐어요? 자, 그 다음 솔리스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 자율규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율규제. 다른 건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자율규제가 아주 시험에 나올 만한데 결정이 어떤 결정이다. 요구 방식은 자, 분산적이면서도 결정에서는 통합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래서 자율규제가 있다. 이 부분 자율규제를 이야기한 게 좀 특징적이니까 그 부분만 알아두면 돼요. 네. 내용은 좀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좀 보죠. 선생님 거기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앞에서 이미 봤죠? 넘어가 되고. 자, 로이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양식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A는 무슨 정책이에요? A는 어떤 정책? 이런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써놔야 되겠죠? A는 분배 정책. 그 다음 B는 구성 정책. C는 규제 정책. D는 재분배 정책. 좋습니다. A에서는 정책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우리가 도로 건설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A는 맞고, B에서는 구성 정책은 선거구 조정, 정부 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맞죠? C에서는 규제 정책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정책 결정자가 집행자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 아까 로그롤링이 어렵다. 맞죠? 로그롤링이 쉬운 걸 뭐라고 그랬어? 배분 정책이라고 그랬어. D에서는 지방적 수준. 우리가 재분배 정책은 선생님 당연히 누진세 같은 거 붙이는데 지방에서 붙이는 거 아니죠? 국가 수준, 중앙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D 4번이 틀렸고, 로열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업 배분 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의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배분한. 맞죠? 니은입니다. 그럼 구성 정책입니다.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 배분에는 큰 영향은 없으나 대내적으로 게임이. 맞죠? 디귿 정책 결정 시 정책 수혜자와 피해자와 규제 정책입니다. 구분되며
이해 당사자는 제로성격 맞죠? 리을 법률의 형태를 취하여 정책의 불응자에게 관료자들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자, 쌤 거기 자, 쌤 이건 재분배 정책하고 일단 안 맞아요. 그럼 법률을 가지고 법률의 형태를 취하면서 불응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것에 해당돼요? 규제 정책이죠. 이건 규제 정책. 그렇죠? 자, 재분배 정책은 어때요? 우리가 재량권이 없어.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돼. 그냥. 그렇죠? 재량권 있는 게 아니라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 자,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적용돼도 행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재분배 맞네? 재분배 정책에 다시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직접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규제 하나 재분배입니다. 개인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위의 환경에 한다고 그랬어요. 행위의 환경이니까 재분배 정책 맞죠? 자, 그 다음 로이의 정책 유형 중 선거구역 조정 등 헌법상 운영규칙 관련된 정책은 구성정책에다 맞고, 로이의 분리에 따른 정책 유형에 관한 예로 분배 정책은 고속도로 건설 맞고, 재분배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소득 안정 맞죠? 로이의 분리에 따른 정책 유형에 관한 예로 규제 정책은 식품 유생에 관한 정책이 있다 맞고, 로이의 분리에 따른 정책 유형에 관한 예로 구성 정책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이 있다. 쌤, 구성 정책이 국민하고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코로나 지원은 관련이 있죠. 그럼 코로나에 대한 지원은 어떤 걸까? 자, 그럼 이건 아니에요. 코로나 지원은 재분배적 성격이 물론 있겠지만 이건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 솔직히. 행위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코로나 행위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럼 어떤 것에 코로나를 당한 사람들 또는 기업들, 집단들에 대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입니다. 분배입니까? 규제입니까? 규제는 아니죠. 뭐다? 분배 정책이다. 참. 자, 그다음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선거구 조정 정책, 정부기관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국유지 불화 정책 중 로이가 제시한 구성 정책 사례가 아닌 건 국유지 불화 맞죠? 국유지 불화는 뭐에 해당돼요? 분배, 그렇죠? 자, 분배. 자, 로이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이해자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 맞죠? 그걸 로그롤링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로이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누진 소득세 그러면 분배가 아니라 재분배죠. 이데올리적 기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재분배고, 로이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과 같은 정책 현상이 나타난다. 정확히 맞죠? 로이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틀렸고, 개인이나 집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이건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죠. 로그롤링은 위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을 되도록 협력하여 통과시키거나 특정 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주는 방식. 맞죠? 나눠먹기. 포크배럴은 각종 개발 사업이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 의원들이 그 혜택을 서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노력. 맞죠? 알몬드와 파월은 정책을 분배, 규제, 축출, 상징 맞죠? 추출과 상징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로이의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집행 과정, 누가 정책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그랬어? 누가? 아까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 번만. 로이는 정책 집행,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고 그랬고, 아니야, 집행 과정까지 달라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구성 정책에는 정부 기관, 이건 맞죠? 24번.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중 재분배 정책은, 일단 이들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했을 뿐더러 정책은 재분배 정책, 안정적 정책 연합을 위한 루틴화 가능성이 높아서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 강도 또한 높다. 이것도 틀렸고, 그렇죠? 그다음 쌤, 재분배 정책은 일단 재분배 정책 루틴화가 잘 안 돼요. 루틴화가, 그렇죠? 루틴화라는 건 여기 봐봐요. SOP. 같은 일이 막 반복되면 똑같이 처리하면 되잖아.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아까 매뉴얼대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재분배 정책이라는 건 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에게 이렇게 분배 정책을 돌려주는 건데, 이걸 그대로 뭐 똑같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반발이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규제 정책도 함부로 이걸 계속 루틴화 시킬 수는 없어. 표준 운영절차처럼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그다음 쌤, 노진과세 여기 할 테죠. 노진과세, 임대주택, 세액공제, 도로건설 등은 재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뭐가 틀린 게 있네? 뭐가 틀렸어요? 도로건설은 일단 아닌 거 뻔하죠. 그 다음 도로건설은 분배 맞네. 세액공제도 보조금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뭐냐면 분배정책이에요. 분배정책. 로이의 정책 유형 구분의 상호 배타성이라는 것은 분리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로이의 이제 한계를 이야기한 건데, 로이의 정책 유형 구분은 상호 배타성이라는 분리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받았죠. 다시요. 아까 농민 보조금은 상호 배타성이라면 한 곳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분배 정책이면서도 재분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호 배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자, 그다음 로이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적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쌤. 맞아. 그렇죠? 이게 제가 잘못 체크해가지고 지금 그거 맞고 밑에 세 개가 다 틀렸어요. 자, 27번 맞고 28번, 29번, 30번은 다 틀렸습니다. X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이건 다원주의, 엘리트주의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엘리트주의로. 이건 서로 이익 집단 간에 서로 이렇게 하겠다 보니까 다원주의로 설명. 이건 쌤 제가 다원주의 뒷장 바로 나오니까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앞으로 넣어서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세 개나 체크하고. 그래서 통합하려고 노력한 현상이고. 그 다음 알몬드와 파웰이 분류했다면 조세 및 부담금으로 재분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조세 및 부담금은, 자, 알몬드와 파웰은 축출과 상징 정책을 넣었었죠. 그럼 조세는 무슨 정책이야? 뽑아내는 정책. 국가가 이렇게 뽑아내는 정책이니까 추출이죠. 자, 그 다음 로이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군인연금은 정부 기관 내의 문제니까 구성정책이죠. 공무원에 관한 정책은 구성정책이야. 구성정책. 로이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용이해졌다. 아까 조작적 정의라는 건 명확하게 규제는 규제, 재분배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데 아까 분배이자 재분배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가 좀 불분명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용이해졌다. 이건 틀렸다. 애매해졌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배분 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 간의 로그를 또는 폭풍을 리플라이와 프랭클린도
로이와 비슷하게 분리했을까? 맞겠죠? 맞죠?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재분배 정책은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 운영 절차나 일상 절차만이 비교적 어렵다. 맞죠?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로이의 뭐 어떤 것 이건 인정하고 이것만 두 개로 나눴다고 생각해서 내 문제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리플라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경쟁적 규제 정책은 배분 정책의 성격과 규제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규제 정책은 거의 대부분 규제 정책은 거의 대부분 보호적 규제 정책이에요. 자, 쌤 거기 제가 그걸 안 했네. 204페이지 답은 봐봐. 답은 제일 뒤쪽에 규제 정책의 대부분이 어디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호적 규제 정책에서 답은 반가로 답은 봐봐. 최저임금제 이거 나온 거 있죠? 거기 제일 뒤쪽 뭐라고 돼 있어? 규제 정책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진하게 안 돼 있죠? 체크 좀 해놓으시고.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구분한 보호적 규제 정책은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 집행 조직과 규제 집단 간의 갈등이 맞죠? 로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해. 이게 사지선다형에서 나온 거라 이게 맞는 지문이 된 거지 확실히 틀린 게 있는 거지. 하나 뭐가 조금 애매합니까? 거기 정책의 결정은 맞는데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 이건 좀 애매하죠. 아까 집행이 달라진다고 한 건 리플리와 프랭클린이니까.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크게 틀리지 않는 걸로 보면 되겠고 체크만 해놓으십시오. 이렇게 두 번 다시 우리가 이거 그래서 사지선다형인가 비교적 더 맞는 것을 골라야 되겠죠. 자, 로이는 정책 유형을 배분, 구성, 규제, 재분배 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인 행사 방법과 비용의 부담 주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자, 강제력의 행사 대상이 개인이냐, 자 경제적 행위냐, 행위의 환경이냐 이걸 말한다 그랬죠. 자, 로이의 분류 중 재분배 정책에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 사회보장제도, 구성정책은 선거구조정 기관 맞죠?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유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을 제한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환경 규제, 최저임금제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시간 맞추려고 정말 고생했는데 어쨌든 자 선생님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 이 정도 지문은 나올 수 있는 전체 지문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실어봤는데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의 전체니까 시험 볼 때 이거 지문만 잘 알고 있어도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꼭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그리고 제가 쌤 가끔 이 모의고사로 모의고사 아니라 그 자를 복습 문제로 된 것은 작년 올해 문제를 조금 섞어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풀어보면 거의 똑같죠. 지문들도 거의 비슷하죠. 풀어볼 때 거의 똑같은 지문들이 사용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